자, 우리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였어요. 그런데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었죠. 우리가 소설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인물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물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성격이 변화하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인물들. 입체적 인물은 반대로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물. 인물 내면의 어떤 요인이나 환경, 운명 등에 의해서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이제 주동인물, 반동인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이제 사건을 이끌면서 작가가 표현하는 그 주제를 실천하는 인물. 일반적으로 작품의 주인공을 의미하면서 또 이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반동인물은 항상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동인물과 대립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고요. 작가가 표현하는 그 주제의식에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인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주요 인물은 주인공이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사건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변 인물은 그 주인공의 엄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인물을 이제 보조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차적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는 그 보편적인 성격을 띤 인물, 각 인물의 개별적인 성격과 더불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는 인물, 그 효녀 심청이 같은 경우. 또 개성적 인물은 특정한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 독자적인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인물을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태도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요거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시험 출제 요소죠. 그게 이거를 파악한다는 거,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한다는 게 또 내용을 파악한다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인물들 간의 어떤 이제 대화, 이게 대사를 통해 드러나겠죠.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태도 알 수 있고요. 또 인물의 행동들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뭐 인물의 어떤 이제 습관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나 태도를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는 건, 이름이 이제 익명인 경우에, 이름을 안 밝히는 경우에 일부러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정감이 없거나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을 멀어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익명으로 작품 안에 인물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승옥의 그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사내, 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단절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청준의 눈길에서는 엄마를 노인으로 얘기를 해요. 노인은,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거리감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등장인물 이름 속에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인물의 특징이 드러나는 이름을 통해서도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지문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마침 잘 만났군. 그런데 그만하면 얘기는 끝났을 텐데 웬 세도가 좋아서 누구를 오너라 가거라 하고 안 입고 깨야다냐. 정내 모친이 황토연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열틈에 끼어 섰으려니까 이곳을 향하여 오던 오기미가 옆에 와서 딱 시비를 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오기미가 한 말 같네요. 그쵸? 자, 정내모친이라는 인물, 그리고 오기미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오기미가 뭔가 지금 정내모친한테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쁘게 하겠지만 좀 못 들을 건 뭐고, 정내모친은 오기미의 기색이 좋지는 않아 보이나 실없는 말이거니 하고 대꾸를 하며 열에 빠져 나서려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정내모친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온 대사들이 누구의 말인지, 지금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이런 거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이야? 넌 새도 좋은 젊은 서방 믿고 그 텃세로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 부나마는 김오기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자, 이거 읽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정내모친이랑 오기미랑 지금 대화를 하는데 오기미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쵸? 그리고 정내모친이 오기미한테 어떻게 돈을 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하면서 그냥 쭉 읽지 마시고, 항상 소설에서는 지문이, 중간 지문이 딱 그 한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을 보면서 얼른 관계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인물들이 어떤 관계 안에 있고, 드라마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지 않던 드라마를 갑자기 여러분이 켜서 이제 보게 된 경우에 일단 뭘 해줘야 돼요?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해 주시고, 둘이 뭘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뭐 문제에는 오기미가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요 지문을 한번 여러분 내용 파악하면서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오기미는 주요 인물이고 주동 인물이고 부정적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자, 이인국 박사가 인물이죠. 음적실의 소파에 파묻히듯 깊숙이 기대 앉았다. 그는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 이마에 땀을 닦았다. 등골에 축축히 땀이 찾아 들어가며 피로가 스며들어왔다. 2시간 20분의 집도 위장 속에 균종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수술을 끝내고 나오며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자, 지금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 나왔고, 그는 지금 수술실 나오는 거 보니까 의사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작품을 쭉 이제 읽어가시면서 커피나니 이렇게 지금 줄거리 나왔어요. 인물 파악하는 거 연습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인국 박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인물, 주동 인물, 부정적 인물, 그리고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그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또 같이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는 연습들을 이 지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 이것도 이제 김동리의 감자 줄거리 나왔죠. 자, 복녀 나와요. 복녀, 그쵸? 자, 복녀가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란 처녀였어요. 마음속에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그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을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러면서 복녀가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 되게 되거든요. 여기 읽어보시면 내용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복녀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복녀 같은 인물은 주요 인물, 주동 인물이면서 또 이제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의 예시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쯤은 이제 요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김유정의 동백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여기 A 부분, B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A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점순이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B 부분을 보시면 점순이의 심리는 나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제 무안해하고 이제 분해하는 뭐 그런 부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문들 통해서 인물의 이제 심리,
라든지 이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인물의 유형 파악하는 연습,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연습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